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손피 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 초부터 분양권 전매가 대폭 해제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세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분양권 매매를 할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7%, 1년 이상이면 66%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1억이다.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무려 7,700만 원, 6,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절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손피 거래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종 절세 방식은 아니고 분양권 전매가 다시 가능해지면서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데요. 이 손피 거래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손에 쥐어지는 프리미엄이다 라고 해서 손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양권을 팔아요. 프리미엄으로 1억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세후 금액인 거죠. 그래, 나는 뭐 1억 정도만 남기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프리미엄에 대한 이 양도소득세는 거꾸로 매수인인 당신이 부담해라 라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를 하면 우리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매도인은 세금이 어떻든 간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손에 넣으니까 됐고, 매수인은 본인이 매도인의 세부담까지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이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양쪽으로 윈윈이 계산이 되는지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2023년도 들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손피 계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세무적으로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개사님들께서도 계약서 작성하시면서 조금 불안해 하시고, 혹여나 이게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 거래가 불법인가?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내도 되는가? 이거 다운 계약 아니야?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거래는 맞고요. 다만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 상당액을 이 양도가액에 다시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세만큼은 더 비싸게 팔았다 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이 양도소득세 총액은 도대체 얼마인가 인데요. 거래를 하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면 양도가액에 플러스 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플러스 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그 세율만큼 추가로 더 나오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를 2차 양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된 2차 양도세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이 다시 양도가액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다시 한번 나오겠죠? 보시면 논리적으로 이게 무한반복이 되겠구나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딱 한 번만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양도세까지 계산을 하고 추가 계산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33년 전의 심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계산할 때 무한대로 계산하지 말고 1회만 합산을 하자라고 판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계약하는 손피 계약서가 전부 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하다 보니 과세관청에서 해석을 좀 변경하거나 다른 새로운 입장을 내비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로 봐서 똑같이 재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1회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무한대로 계산하는데 왜 양도세는 한 번만 계산을 하느냐? 아니, 심판에서 그렇게 판시를 했다. 그 근거가 90년도의 판례다.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조세 형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세청이 언제든지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양도세 신고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고 지금 현재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이 손피 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조서 제출 등을 통해서 신고 승인도 지금까지 사실 모두 문제없이 받아냈어요. 실제로 조사관님들께서도 이 거래가 도대체 뭐냐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데 요새 왜 걱정이 되냐면
최근에 이제 어떤 납세자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직접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과세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관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최근에 올라온 국세청 상담 사례와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2차 양도세 상당액이 있잖아요. 매수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내 견해로는 2차 양도세도 당연히 또 포함해서 3차, 4차를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를 용인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를 하고 있지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손피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도 조금 더 이 거래의 합리성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조사관님이나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너도 나도 막 하다 보면 어느새 국세청은 법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 서로가 이득을 보려고 한 거래 행위인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손피거래만큼은 신고를 도와드릴 때 세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지를 드리고 있고, 추후 이제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메일이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